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이거 조금 더 보죠. 지난 시간에 5번 된다고 했는데 5번 결론만 얘기하면은 양수일 때는 큰 게 있다면은 제곱을 해도 더 커. 그리고 루트를 씌워도 더 큽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알아두세요. 양수일 때만 되는 성질이고, 그 다음에 요거 4번에 1번 이건 무슨 뜻이냐? 절대값을 해서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 하나 똑같다는 얘기지. 아니 생각을 해 그냥 쉽게. 얘가 a가 3이면은 절대값 해도 제곱하면 9. 그냥 3을 제곱하면 9. 뭐 똑같잖아. 잠깐 마 3이면 절대값 해도 제곱하면 3이 됐는데 제곱하니까 9. 뭐야 마 3에 그냥 제곱을 해도 아니 뭐야 절대값이 있으나 마나 제곱. 근데 이런 또 되는데 이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값 x-2의 제곱 이러면은 그냥 이건 x-2의 제곱이에요. 똑같은 거야. 이렇게 써도 되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써도 되나? 상관없지. 3의 제곱이나 마 3의 제곱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통째로 제곱은 그냥 그 수의 제곱을 해도 돼요. 됐고, 요건 이제 처음 볼 건데 두 수를 곱해서 절대값을 씌우나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곱하나 똑같습니다. 뭔 개소리야.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절대값을 씌우면은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니까 6. 근데 어쨌든 부호가 뭐 한쪽에 있든 말든 결국엔 양수로 나오죠. 근데 먼저 절대값을 씌워서 부호를 없앤 거야. 3 곱하기 2. 그래도 6. 아니 뭐야. 똑같잖아. 알겠죠? 그럼 연습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완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봐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고. 다음 문제를 풀 때 쓰여요 이게. 이것은 절대값 A의 제곱,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야지 원래. 그런데 방금 배운 거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냥 절대값 없이 쓰는 것이 낫죠. 이거는 그냥 쓰는 것이 낫죠. 가운데가 문제야. 이거를 절대값 기호를 2개 안 쓰고 하나로만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없애면 안 됩니다. 이건 없애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요. 이따 나와. 어떤 걸 증명할 때 증명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기 넘어가. 그러면 바로 대소 비교 좀 설명 더 해보겠어요.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4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방법 뭐죠? 빼서 수직선에 나타내 보는 거 1번이에요. 0번이에요. 수직선에 나타내 본다.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다 그랬고, 두 번째는 빼가지고 0보다 크면은 왼쪽 게 큰 거, 빼서 0보다 작으면 오른쪽 게 큰 거예요. 근데 빼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곱을 해서 뺐을 때 0보다 크면은 이거는 뭘 가져오냐면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를 가져오죠. 근데 그러면은 둘 다 양수일 때는 이것도 된다 그랬죠. 방금.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일 때 하는 거다. 아니 그러면 야 둘 다 양수일 때밖에 비교를 못 하는 거야? 근데 둘 다 양수가 아닐 땐 비교가 더 쉬워. 예를 들어서 9랑 6이랑 마이너스 5가 있어. 뭐가 크냐? 당연히 양수가 크지. 그 비교를 뭐하러 해요? 어차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가 양수고 하나 음수면 비교할 필요 없어. 잠깐만. 그럼 둘 다 음수일 때는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은 부호를 바꿔서 6하고 4를 비교해가지고 만약 6이 크다면 얘가 더 큰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응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음수거나 한쪽이 음수일 때는 대소 판별 필요가 없어요 사실. 둘 다 음수일 때는 양수를 바꿔서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일 때를 얘기하는 건데,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이 단원에서. 근데 조심해야 돼. 눈에 보이지가 않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알려줍니다. 문제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판단해야 돼요. 이따 보면 알아요. 아무튼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제곱의 차가 양수가 나오면 왼쪽이 큰 거. 제곱의 차가 음수가 나오면 오른쪽. 그 다음에 굉장히 거대한 수는 나눠서 대수 비교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2의 30승이 크냐 3의 20승이 크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2의 30승 나누기 3의 20승 같은 걸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3의 제곱분의 2의 세제곱의 10승이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은 9분의 8의 10승이잖아. 근데 9분의 8은 얼마냐? 1보다 작은 수죠. 1보다 작은 수를 10번 곱하면은 1보다 작. 근데 나눴을 때 1보다 작으면은 분자가 분모보다 작다는 거죠. 1보다 크면 분자가 더 큰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별로 쓸 일은 없겠어요. 왜냐면은 나누지 않아도 그냥 모양을 변시시키면 돼. 2의 세제곱의 10승, 3의 제곱의 10승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8의 10승, 9의 10승이니까 8의 10승, 9의 10승 뭐가 커요? 지수가 같을 때는 9가 크잖아. 9를 10번 곱한 게 더 크지. 8을 10번 곱한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나눠서 하는 거는 뭐 딱히 아직은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좀 해볼 건데요. 갑자기 문제 1번을 딱 본 거야. 문제가 이런 식이야. 고등학교 문제. 야 대소를 비교하시. 뭔 말이야. 왜 모르는데 어떻게 대소를 비교해.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 어떤 게 있죠? 뭐가 큰지 뭐가 작은지 궁금하면 빼보는 거죠. 차로 해볼 건가? 좋습니다. 여기서 이거 빼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빼? 숫자가 아닌데. 뺄 수 있긴 하지. 통분을 하면 되죠. 통분하면 2 플러스 A, 2 플러스 B에다가 A 곱하기 2 플러스 B. 아니, 너무 쉽잖아. 2 플러스 A, 2 플러스 B. 통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잠깐만 분모는 내비둬. 준모는 내비둬. 준모는 내비둬. 수업 시간에 준모를 너무 불러서 준모는 내비둬. 위에 전개를 하면 2A 플러스 A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B죠. 그래가지고 AB가 사라졌죠. 아니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빼는 겁니다. 빼서 모양을 변신시켜봐서 통분해서. 그러니까 위에 2로 묶어서 A 빼기 B가 나왔거든요. 그리고서 갈 길이 잃은 거야. 뭐 하던 중이었더라? 빼서 뭐 하던 중이었는데 대소 비교할 때 빼서 뭐를 이용하죠? 빼서 0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큰 거고 빼서 0보다 작으면 B가 A보다 큰 거고 그러니까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고 있는 거야. 부호만 보면 돼. 근데 지금 A랑 B가 모두 양수 그러면은 양수 밑에 분모 양수 A가 커요 B가 커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 뭐 이렇게 봐도 돼.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B를 넘기면 A 0보다 크거나 같잖아. A랑 B랑 같을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어. 그래서 따라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잠깐만. 그 말은 여기 크게 봐야 되는데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를 지금 A라고 하고 B라고 했죠. 결국 지금 A에서 B를 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죠. 그러면은 A가 B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왼쪽 거가 오른쪽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 할만하죠? 그러면 2번도 해보겠습니다. 예제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야 여기가 실수일 때 절대값 A 플러스 2와 절대값 A 플러스 2를 대소를 비교하시오. 아니 뭐야 때려 맞춰봐. 그냥 생각을 해봐라. 내 생각에는 왼쪽 거가 오른쪽 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숫자 넣어보니까 그래. 양수 막 3 같은 거 넣으면 똑같지. 5니까 4 넣으면은 6 똑같지. 근데 이런 거 있어.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얘는 3 얘는 1 뭐야 이거 크잖아. 크거나 같다. 벌써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객관식에서 이거 판단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숫자 넣어가지고 해보면 돼. 그러면은 항상 한쪽이 크거나 혹은 같은 게 딱 나와. 절대 뭐 작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져. 그러면은 빨리 판단을 하는데, 근데 제대로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빼보면 되죠? 근데 뺄 수가 없어. 안 빠져. 이게 절대값이 있으면 뺄셈이 안 된단 말이야. 절대값 A에서 절대값 A 플러스 B를 어떻게 빼냐? 이게 절대값 기호가 없어야 뺄 수 있지. 절대값은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해요. 빼려면은 이제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작을 때 이게 나눠가지고 구간 3개로 해야 된단 말이야. 짜증난다고. 그래서 얘랑 얘를 제곱해서 빼서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얘랑 얘를 A라고 B라고 하고 제곱의 차를 계산해 보세요. 고.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제곱한 거에서 얘를 통째로 제곱한 걸 빼보란 말이에요. 야, 나처럼 안 하면 반성합니다. 나처럼 했어야 돼. 절대값 막 푸는 게 아니고 보여줘야 돼. 절대값이 이렇게 없어지는 과정을. 서술형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돼요. 처음에 얘를 제곱할 때는 이 절대값, 이 절대값 통째로 제곱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으니 색깔까지 넣어줬는데 이해를 못하면 그냥 이해돼? 맨 마지막에 4로 묶는 거 하나 안 하고 나머지 다 똑같이 했어. 여기까지 똑같이 했으면 됐어요. 색깔이 왜 안 됐어? 기분 나쁘게. 그래서 무슨 4로 묶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었는지를 까먹은 거죠. 학생이 뭐 하고 있었냐? 뭐 하던 중이죠? 계속이 여기 너무 따뜻해서 잠이 오지. 여기 따뜻해서 잠이 오지. 아니요 나는 좋아요. 잠 안 오는데. 아니 내가 앉아보니까 따뜻해서 졸리더라고. 내가 그때 알았어. 이거 난로 때문에 애들이 잔다. 이게 여기 앉으면 완전 따뜻해가지고 맞습니다. 완전 잠이 막 슬슬 와. 나만 더 뭐 하던 중이었다고 승현이? 대소를 어. 이용하고 있었어. 이용해서 대수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영인지를 보고 있었지. 이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 또는 0도 돼. 같은 양수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0이 되죠. 0을 넣으면 그래도 0. 음수를 넣으면 양수가 돼. 다시 여기서 선행해야 될 하나, 그 실수의 성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적어놔야 되는데 책에다가 어디다 적어놓냐면요. 몇 쪽이냐? 84쪽에 여기 옆에다 하나 적어놓습니다. 항상 절대값 A는 A보다는 크거나 같죠? 당연한 얘기인데 또 이게 증명할 때 많이 쓰이거든.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좀 구체적으로 더 알아야 돼. 준모. 절대값 A가 A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거든. 절대값 A랑 A가 같아질 때 이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하거든. 앞으로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이 등호가 성립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 마지노선이란 말이야. 어떤 값보다 크다 항상 그럼 그게 최소값이잖아. 어떤 값보다 항상 작다 하면 그게 최대값이거든.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은 최대 최소 문제랑 같이 나와요. 근데 아무튼 그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되게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등호가 성립할 때거든. 아무튼 내가 물어본다. 항상 절대값 A는 A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언제 절대값 A와 A가 같아지죠? 그렇죠. A가 양수 또는 0일 때 같아지죠. 언제 절대값 A가 A보다 커지죠?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얘는 항상 참인 거예요. 쉽게 생각해. 3 넣어봐. 3 넣으면 얘가 크고 마3 넣으면 그래도 얘가 크잖아. 3 넣으면 얘가 같다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서 항상 이걸 딱 보는 순간 알겠죠? 절대값 A가 A보다 크단 말이야.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문제는 얘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얘네 둘이 같아질 때,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예요? 여길 봐야 돼, 밑에를. 이 등호가 성립할 때랑 얘네 둘이 같아질 때랑 똑같은 겁니다. 필수의 17번을 여러분이 내가 하자, 예제인데.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뭐야, 너무 개쉽잖아. 어떻게 증명할 건가? 승현이가 어떻게 할 건지 말하면 내가 하겠어. 어떻게 할까?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를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는 게 어때?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근데 이렇게 뺄 때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지금 아직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냥 빼본 거야 이렇게. 는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말 너무 개쉽잖아. 그러면은 a제곱 2ab 마이너스 4ab니까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식인데 아니 뭐야 여기서 뭐 하던 중이었더라? 뭐 하던 중이었죠? 대소 비교할 때 제곱 아니 그냥 차를 이용한 거죠. 빼서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알아내고 지금 싶은 건데 지금 양수 음수예요. A와 B가 실수인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말은 얘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 잠깐만. 근데 여기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성질을 쓴 겁니까? 이 전 페이지에 있는 요걸 쓴 거예요. 이 통째로 괄호를 대문자 A로 보면 A의 제곱은 0보다 크다. 너무 쉽지 않아. 2번을 여러분이 깔끔하게 해볼 거거든요. 2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아 근데 아직 풀기 전에 잠깐 타임. 답부터 맞춰봐. 맞아요 틀려 이거. 맞는 거라 증명하라고 했는데 근데 예를 들어봐. 3하고 2 넣으면 어때요? 같죠? 근데 만약에 3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때? 얘 왼쪽이 더 커져. 얘는 5 되고 얘는 1 되고. 근데 어떤 수를 넣더라도 둘 다 음수를 넣거나 뭐 이래도 항상 왼쪽이 크거나 같아. 근데 그거 증명하다. 항상 왜 되는지 증명해 보세요. 고 천천히 해봅니다. 이건 빈칸 넣기로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증명을 직접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 살짝 어려웠을 텐데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일 때 성립한다. 이거 절대값 AB가 양수일 때 성립할 때 양수이네요. 답을 이렇게 많이 써. 이래 빵점 당해. AB는 0일 때 등호 성립한다. AB는 0일 때도 등호 성립하는데 양수일 때도 성립해요. AB 둘 다 이게 통째로가 양수면 똑같으니까 없어져. 아 여기 특히 등호가 있을 때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하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101번 일단 다 할게 내가. 이거는 1을 C처럼 보면 돼. 1을 C라고 C제곱을 생각해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해. 왼쪽. 그럼 왼쪽으로 여기서 이걸 빼봅시다. 빼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BC 빼기 C 이렇게 순서를 쓰면 뺐어. 왼쪽에서 오른쪽 빼면 2분의 1에 공식이 이거 있었잖아. 여기다가 C에다 1만 넣으면 돼요. 그럼 언제 등호 성립하냐? A랑 B랑 1이랑 같을 때. 그치. A랑 B랑 모두 1일 때. A는 B고 B는 1이고 C는 1일 때. B는 1이고 A는 1일 때. 다 1일 때야 그러면. 아니네. C는 원래 1이구나. 됐어요? 2번이 어려워.
A와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 성립을 증명하는데 2번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양변은 제곱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양수일 때만 양변을 제곱해서 비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B가 3이면 1이면 어떨까? 이거 음수인데 제곱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가 B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B가 A보다 클 때는 얘가 3이고 1일 때 이럴 때. 근데 그때는 항상 성립해. 잘 봐봐. 증명할 게 없어. 왜냐면 좌변이 음수고 우변은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양수지. 이렇기 때문에 항상 성립한다고 이때는. 그래서 요 때는 항상 성립하니까 됐고요. 요 때만 하는 거야.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럼 그때서의 제곱. 그때서는 제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제곱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곱의 차를 보는 거죠.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제곱 빼기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은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로 이렇게 한번 될 수 있죠. B제곱 마이너스 A는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제곱 없어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절대값 AB 빼기 AB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항상 뭐냐?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음수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예요? AB가 양수일 때요. 0일 때도 되고 이때 이 등호 성립하는 거야. 그럼 결론 됐네. 오른쪽 거가 왼쪽 거보다 크거나 같네 항상.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좀 어렵죠. 넘어갑니다. 101번 집에서 해봐. 안 되는 사람은 쉬워요. 다음 산수율 평균과 기하 평균. 이제 해설 읽어봐라. 100번. 하나 아이디어 더 줄까? 2번은 이렇게도 풀 수는 있어.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값 B를 넘겨서 풀어도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하는 거예요. 살짝 어렵습니다. 계산이. 넘어가. 산수율 평균, 기하 평균 이거를 설명해야겠네요. 절대부등식 중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죠. 빠밤. 산수율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배우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절대부등식으로서 내후년에 계속 최대 최소 문제를 구할 때, 풀 때 사용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식입니다. 야, 네 시험 점수 평균 어떻게 내냐? 90점, 수학 100점. 좋아. 평균 어떻게 내요?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이게 두 수의 산술 평균이에요. 아니 개 쉽잖아. 평균 낸 거 그게 산술 평균이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그럼 3개 하면은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지. 그게 산술 평균이지. 오케이. 평균 내면 딱 평균 점수 나오잖아. 대충 중간 정도에. 그러면은 기하 평균은 뭐냐면은요. 기하 평균 살짝 어려운데 더해서 2로 나누지 말고 곱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기하 평균이야. 곱해서 루트 씌운 거. 아니 곱했으면 약간 제곱처럼 되잖아. 한 100 곱하기 100 정도 되니까 다시 루트 씌우면 한 중간 정도 될 거 아니야. 약간 받아들이기 힘든가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 길이가 x고 세로 길이가 y예요. 넓이는 뭘까? 넓이는 xy겠죠.
근데 길이가 이게 좀 짧고 이게 길잖아. 이 길이를 약간 평균값 정도로 맞추려고 하는데 넓이를 똑같이 만드는데 길이를 똑같이, 그러니까 얘 길이는 짧고 긴데 이거를 좀 똑같이 좀 길이를 좀 쭉 이게 좀 길게 하고 좀 짧게 해가지고 정사각형 만들어. 그러니까 x는 좀 늘리고 y는 좀 줄여가지고 정사각형 만드는데 넓이는 똑같게. 그러면 이 넓이는 똑같으니까 x, y 맞지? 그럼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루트 x, y죠. 어때? 그러니까 x랑 좀 늘리고 y는 좀 줄여서 루트 x로 만들었을 때는 넓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떤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로 평균값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도형에서의 어떤 길이의 평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기하 평균이에요. 기하 도형이잖아, 도형. 도형에서 평균의 의미예요. 쉽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그냥 8하고 10 평균 낼 때 곱하면 80이니까 80에 루트 80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되냐? 한 9 조금 되잖아. 9 정도 되잖아. 9, 9, 80이니까. 곱했으면 좀 루트 씌워야지 한 중간 이 값이 되지. 8하고 10의 한 중간 값, 평균값. 알겠어요? 신세계죠 이게. 새로운 개념인데 곱해서 루트 씌운 평균. 그게 기하 평균. 기하 평균은 언제 쓰냐? 또 쓸 때가 있어.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주지. 준모가 알바를 뛰는데 한 달에 100원을 줍니다. 집에서 물 떠오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일했더니 1년이 지나니까 준모의 월급이 4배로 뛰었어요. 4배는 좋으니까 8배. 8배 좋아. 800원이 됐어. 8배가 됐어요. 8배. 800원 받아서 신났는데 1년 또 열심히 일하니까 월급을 2배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월급이 총 몇 배가 됐어요? 1600원이 됐죠. 16배가 됐는데요. 매년 그러면 몇 배씩 올려준 걸까요? 매년 평균, 연평균 몇 배씩 올라간 거냐? 4배가 아니지. 8배요. 2배 하니까 봐봐. 8하고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몇 배예요? 5배잖아 평균. 그렇네요. 5배? 근데 그렇지 않아. 100원에서 5배 올리면 500원. 500원에서 5배 올리면 2,500원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 뭐야? 안 되는데? 뭐야? 4배가 맞잖아요. 4배가 맞지? 왜 4배야? 기하 평균 8하고 2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4. 이거네. 이렇게 해야 되네. 해마다 몇 배씩 증가할 때는 기하평균을 써야 되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게 아니야. 쓸 데가 있는 거야. 기하평균. 연평균 증가율 같은 거 할 때年평균 증가하는 비율. 그런 데에만 쓰지 않을까. 외에서 쓸 때가 안 보여. 있어. 근데 나중에 수학 문제 풀 때, 시험 볼 때 쓰지. 나중에 네 아들 가르칠 때 써야 된다. 알겠나? 원래 너 예술 그런 거 몰라? 음악도 그렇잖아. 음악 시장도. 너 피아노는 왜 배우냐? 클래식 왜 배워? 클래식. 나중에 애들 가르치려고 배우는 거야. 이해돼요? 산업이란 게 다 그런 거다. 쓸모 없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다른 사람은 왜 배워? 또 걔 밑에 가르치려고. 이유는 없어.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산업이 이렇게 알겠죠? 근데 엄청난 거를 발견한 거죠. 어떤 사람이 항상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시험 보면은 엄마한테 시험 점수를 산술 평균으로 알려줘야 돼. 80점하고 90점을 봤어요. 평균 너무 어렵잖아. 100점. 평균 몇 점이에요? 산술 평균 90. 근데 기하 평균으로 엄마한테 알려줬다가는 바로 쫓겨나는 거지. 계산하면은 루트 8천
루트 8천은 계산하면 대충 루트 8천 루트 어디 있어요? 루트 89.4427이야. 90점 맞았는데 원래 평균 내면 기하 평균으로 곱해가지고 루트 치니까 89.4427밖에 안 돼. 엄마한테 뭘로 알려줄 거냐? 산술 평균 네 하던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더해서 일어나는 게 항상 큽니다. 산술 평균이 항상 커요. 항상 크거나 같을 때도 있거든. 그때는 언제냐면은 시험 점수 똑같이 맞으면 같아. 80점 둘 다 80 맞았어. 평균은 80. 기하 평균은 뭐야? 루트 80 뭐야? 아, 그 얘기예요. 너무 쉽잖아 이거. 항상 산술 평균이 유리해. 엄마한테 시험 점수 보낼 땐. 알겠습니까?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아요. 증명해봐. 근데 이게 엄청난 게 유명한 부등식이거든. 이름이 있잖아. 증명을 하는데 잠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관계는 양수일 때만 됩니다. 두 수가. 문제에서 이렇게 양수 조건이 나왔을 때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양수 조건 없으면 못 써요. 음수일 때 안 되는 거야. 증명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보면 되겠네요. 제곱을 해서 뺄까? 선택해봐.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의 차를 비교해도 되잖아. 근데 그냥 해야지 나는. 그냥도 할 수 있어. 천재적인 방법 보여주지. 왜냐면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통분을 하세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죠. 여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a를 루트 a의 통째로 제곱으로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면 양수기 때문에 된다. 음수라도 되나? 사실 상관은 없죠. 루트 a 제곱. 야 마이너스 근데 허수 나오니까 루트 a 얘를 두 개로 나눴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루트 ab로 할 때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 언제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생기잖아. 근데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둘 다 양수니까 상관없어. 그냥 하면 돼. 쪼개 쓸 수 있죠? 이런 논리적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증명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이거 위에를 그러면 얘를 a로 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이 됐는데 여기서 내가 뭐하고 있었던 중이죠?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 빼본 겁니다. 빼서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항상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이 실수의 제곱이니까. 근데 이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예요? 등호 성립 조건. 얘랑 얘가 같을 때 0 될 때. 루트 a가 루트 b일 때. 다시 말하면 a가 b일 때죠. 그래서 a가 b일 때. 다시 말하면은 a가 b가 같다는 거는 얘랑 얘가 같아진다는 얘기야. 빼서 0 된다는 얘기니까. 빼서 0 된다는 거는 얘가 같다는 거잖아. 같은 걸 빼야 0 되잖아. 그 말은 얘랑 얘가 같다는 등호선이 조건. A랑 B가 같을 때 같은 숫자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되면 아까 똑같았잖아.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는데요. 증명까지 해보고. 그런데 사용할 때 이렇게 안 써. 왜 이렇게 안 쓰냐면은 이 분수가 나오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그래서 2를 곱해서 씁니다. a 플러스 b는 2배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2를 곱해서 똑같은 식이잖아. 근데 이게 스몰 ab로 하면 헷갈려. 문제 속에 어떤 거대한 이런 부분 덩어리를 a, b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문자로 보통 씁니다. 두 개를 더해서 a 플러스 b는 2배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알겠어요? 오케이, 배웠어. 하나 배웠네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 등호 성립 조건은 a와 b가 같을 때. 바로 언제 쓰는 건지 문제를 내보겠어요. 갑자기 생뚱맞은 문제를 딱 내는데
그냥 요게 문제야. a가 0보다 클 때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야? a가 0보다 클 때 a 플러스 a 플러스 4 뭐야? 뭐 하자는 거세요? 아무거나 넣어봐. 준모 3 되면은 3 플러스 3분의 4 과연 옳은 선택일까? 준모야? 난 더 작게 할 수 있지. 1 넣으면 1 플러스 1분의 4 얼마예요? 5 요거는 네가 더 작았던 것 같다. 4.3333 나가는 거네요. 대충. 너가 더 작았어. 좋아요. 훌륭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딴 거 해봐. 뭐 넣어볼래? 3? 아니 잠깐. 했잖아. 네가 4? 아주 다채롭게 잘하고 있어요. 4. 4를 넣으면은 4 더하기 아니야. 방금 한 거 1 넣은 거야. 2? 왜 2야? 그럴게요. 둘 다 똑같은 수가 되니까? 맞아. 맞긴 맞아. 2 더하기 2가 4. 4보다 더 작게는 못 만드냐? 어떤 거 아무거나 넣어봐. 아무거나. 2.1? 2.1 넣으면은 계산해봐야지. 너 해볼게. 2.1. 2.1 해본다. 4보다 크게 크게 나와. 좀 천재인데? 4 나누기 2.1이 너 바로 된 거야? 4 나누기 2.1이 이거야. 1.90476일이야. 더하기 2.1 해볼게요. 는 4.00476190 걸 알았나? 근데 4보단 크단 말이야. 4.009. 뭐야, 너무 어렵잖아. 근데 이렇게 숫자를 다 넣어서 이렇게 4가 최소인 거 알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다 해본 건 아니잖아.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 둘 다 양수 맞아? 맞지? 양수지. 여기를 A로 보고 여기를 B로 보고 산술기 평균 공식에다가 절대 부동식에 집어넣는 거죠. A 플러스 B는 2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다 넣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A 자리에 A 넣고 B 자리에 A 플러스 알겠어요? 잠깐만. 근데 얘는 약분해서 뭐냐 이게 2 루트 4니까 4가 되잖아. 참고로 여기 등호는 얘랑 같다는 게 아니고 이쪽 부분 뒤에다 오는 겁니다. 얘랑 같다는 거 이렇게 위에서 여기 얘는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는 이거 더 커. 그러니까 산술기의 평균을 해가지고 해보면 한쪽이 상수로 바뀌거든. 이게 역수꼴이잖아. 뒤집어진 꼴. 역수꼴은 곱하면 숫자가 되잖아. 그래서 좌변의 식의 최소값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등식을 할 때 이거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가 숫자가 5가 됐어. 그러면 좌변의 식의 최소가 5가 되는 거죠. 5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만약 여기가 10이 됐어. 그러면은 우변의 식의 최대값은 10.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딱 이 한쪽이 숫자가 돼버리면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최대값이 언제인지 최소값이 언제인지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이 곱이 있을 때 만약에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값이 이게 되고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이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쪽이 일정한 상수가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식의 최대 최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쓸데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의 최소값은 4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항상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여기서 물어봅니다. 등호 성립 조건. 그러니까 이 최소값을 가질 때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냐? 언제 최소값 4를 가져야 하면은 A가 2일 때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이 대문자 A랑 대문자 B가 같을 때랬지. 다시 말하면 내가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으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가 바로 이 식이 최소값이 될 때예요. 이 식의 최소값을 가질 때야. 그러면 이걸 풀면 어떻게 돼요? A제곱은 4, A는
뿔마 2지. 근데 양수잖아.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근데 이건 바보 같은 풀이었어. 얘네 둘이 같을 때인데 이미 얘네들 더한 거 값을 알잖아. 4잖아.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필요가 있냐? 아니면 2에 2 하면 되냐? 같은데 더해서 4 내면 2지. 이거 뭐 바보야? 얘가 2이고 얘는 2일 때 그럼 A에다 2 넣어봐 되잖아.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원래는. 등호 성립 조건을 그러니까 내가 얘네 둘을 가지고 산술기의 평균 쓰면 걔네 둘이 같을 때인데 그 값이 있어 지금 이미 최소값이 있기 때문에 반씩 나눠 가지면 돼요. 알겠어요? 이게 가장 쉬운 유형이었다. 바로 한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졸려하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근데 조건이 있어야 돼.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야, 곱해서 8 되는 두 양수가 있었는데 그 x에다가 만약 예를 들어보자. 2, 4 뭐야? 그러면 2 더하기 4, 2, 8 그러면 그렇죠. 같으면 되죠. 근데 식으로 써서 느낌적인 느낌. 얘네 둘이 더해서 최소가 될 때 물어봤으니까 얘네 둘을 더한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요 2배 루트 걔를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루트 xy가 8이니까 16이잖아. 4, 2, 8 뭐야 x 플러스 2y는 8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아냈네요. 그럼 등호 성립 조건 언제 8이 되냐?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기의 평균을 썼으니까 얘가 a고 얘가 b일 때 a, b가 같을 때죠? 그러면 x는 2y일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야, 8이면 같으면 4, 4잖아. 그럼 y가 2고 x가 4일 때예요. 알겠습니까? 필수에 내가 더해본다 하나 더. 2번 한번 해보겠어요. 2x 플러스 3y가 12일 때 xy의 최대값을 구하죠. 뭐야 너무 쉽잖아.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산술기의 평균을 쓰는 것이죠. 야 얘네 둘은 이제 합이 일정하니까 여기 구조에다가 넣어보는 거야. 산술기의 평균은 두 수의 합은 2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집어넣어. 2x 플러스 3y는 뭐보다 크거나 같죠? 2배 루트 걔네들 곱한 거 6xy보다 크거나 같은데 잠깐 타임 뭐 하던 중이었더라? 이게 일정해 12로.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절대 부등식이 절대로 성립하는 거죠. 양변 2로 나누면은 6 루트 6xy 양변을 제곱할까요? 36보다는 그러면은 6xy가 작거나 같죠? 6으로 나누면은 xy가 6보다 작거나 같다. xy의 그럼 최대값은 6. 그때 xy 등호 성립 조건 그때의 xy 최대값을 가질 때는 얘 같을 때죠. 6이랑 같을 때. 그때는 언제죠?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고 산수의 기하 평균 썼으니까 같을 때. 근데 2x는 3y다 라고 풀어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6이니까 뭐야 3, 3일 때지. 그럼 x는 얼마예요? x는 3, 3이 아니라 12.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12가 돼야 되죠. 바보였죠. 얘가 6, 6일 때 그러면은 3, 2 밑에 고 104번 103번 야 이거 쉽지 않아. 내가 한번 해보고 갈게. 빠르게 얘네 둘 갖다 산술기의 평균 쓰라고. 그러면은 딱 써보면 9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2배 루트 얘네들 곱한 거 9a 제곱 b 제곱이죠. 근데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이건 3ab의 완전 제곱이니까 얘는 그러면은 6ab가 돼요. 6으로 그럼 얘가 36이니까 6으로 나누면 돼.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 10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음에는 어렵죠. 얘네들 갖다 산술기하 평균을 써볼까? 일정한 어떤 값이 있어야 돼. 합이 일정하잖아 지금. 2배 루트
3xy 딱 해가지고 이게 6이니까 6보다는 2배 루트 3xy 크거 낫죠? 나누면은 3 제곱하면은 9보다는 3xy가 작거 낫죠? xy가 3보다 작거 같은 거야. 근데 이게 xy가 아니잖아. 얘를 통분해 볼까요? xy분의 y 플러스 3x죠? y 플러스 3x 얼마냐? 6인데? 그럼 xy가 가장 클 때가 언제예요? 이게 가장 클 때가 3이잖아. 근데 A식 전체는 가장 작아지죠. 이렇게 풀었어요. 야 쉽지 않은데 이거 신문했어야 돼. 저렇게 말고 야매로 풀었어.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 또 썼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 하나 바꿔보죠. 여기가 2면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이렇게 못 풀어요. 여기 2y가 나오니까 안 돼. 그게 학교 시험 내신 문제거든요. 여기 2가 있다면 3x 플러스 2y는 6이라고 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해줘 일부러.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엄청난 방법이 있습니다. 3x 플러스 y랑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을 곱해. 곱하고 6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 그래서 얘를 곱해서 전개시켜서 산수기하 평균 쓰면 돼요. 를 다음 페이지를 배우고 왔을 때 할 수 있겠어요. 아직은 아니고 다음 문제 필수 19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면 다 틀리는데 이 19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뭐야 양수 조건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건가 보다. 무슨 최소값이냐 최대값을 물어보면 이 참수 말고도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따 배울 거 그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뒤에. 아무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잠깐만. 뭐야 이거의 최소값은 뭐보다 크겠냐?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이렇게 되죠. 사라지진 않는데 이거의 최소값은 2배 루트 얘네들 곱하면은 a분의 4b 됐지. 뭐야 얘의 최소값은 이거 얘의 최소값은 이거. 그럼 작은 것끼리 곱하면 되겠네. 천재적인 방법이죠. 곱하면 숫자는 4에다가 루트해서 곱하면은 양수니까 루트는 막 지 맘대로 곱해서 상관이 없죠. 약분 얼마예요? 8. 답 8 하고 답을 딱 봤어. 답이 뭐야? 9. 틀렸잖아. 아니 뭐야 왜 틀린 거야? 이런 거죠. 일부러 틀린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여기서. 이 문제가 이제 교과서 보면은 철수는 이렇게 풀고 영희는 이렇게 풀었는데 철수야 이건 이런 것 같아. 이런 문제로 나오는 그거예요. 그 잘못된 예시를 선생님 한번 해본 건데 그런 거 알죠? 그런 느낌.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뭐 다 맞은 것 같거든. 이거의 최소값은 이거, 이거의 최소값은 이거. 최소값끼리 곱해가지고 딱 계산 맞았는데 이 산술기하 평균 지금 문제 하나에서 2번 썼죠. 그러면은 이 식의 최소값이 얘라고 말할 때 그 등호 성립 조건 있지? 그거랑 이 식의 최소값을 얘라고 말할 때의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성립할 때만 그럴 때만 답을 8이라고 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얘를 산술기하 평균 써서 최소값을 이거라고 얘기하려면은 얘네들이 같아야 되죠? 얘랑 얘 가지고 썼잖아 지금. 얘를 대문자 A, B로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랑 B분의 1이 같아야 돼요. 이때는. 얘를 썼을 때는 이 식의 최소값을 얘로 얘기하려면 B는 A분의 4랑 같아야 되지. 이거 번역해봐. 이거 무슨 말이냐 1번은. AB는 1. 이건 A를 곱하면 AB는 4. 아니 뭐야 AB가 1인데 어떻게 4야? 말이 안 된다고. 이 동시에 안 된단 말이야. 동시에. 이 식을 최소값을 갖게 하는 AB는 곱해서 1이 되는 수여야 되는데
이 식을 최소값이 되게 하는 그런 AB는 곱해서 4가 돼야 돼.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한 산술기하 평균을 하나의 식에서 여러 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틀린 거야. 이해됩니까? 좀 어려운 개념이었어. 동시에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나 물어보면 있어요. 이는 데가 1일 때. 생각해봐. 구조가 좀 대칭적일 때. 여기가 1이면은 야 이거 또 승리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1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3번 쓰거나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따가 연습 문제 보면. 근데 그때는 구조가 약간 대칭적이에요. 굉장히 숫자들이. 근데 이건 안 된다고 살아서. 그래서 영희의 풀이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준모가 일로 와봐. 영희 너 안 되겠구나 하면서 가서 알려주는 게 다음 풀이. 이 풀이가 틀렸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해도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 웬만하면 여러 번 쓰면 안 좋아. 한 번만 써야 돼 문제에서. 여러 번 쓰는 경우는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할 때 각각의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했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웬만하면 전개를 해서 푸는 게 편리합니다. 전개를 하는 거예요. 전개해도 식은 똑같잖아. AB 플러스 이거 하면은 4 플러스 이거 하면은 1 플러스 이거 하면은 AB분의 4인데 딱 보니까 역수꼴이 나오죠. 역수꼴은 산술기하 평균 쓰면은 곱해서 지워지니까 여기서 쓰는 건데 자, 쓰기 전에 숫자를 좀 정리해 봐야겠어. AB 플러스 AB분의 4 플러스 전개하면 5잖아. 여기 이 식은 얘랑 갖고 얘가 같은데 얘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크거나 같죠? 2배 루트 얘네 둘 갖다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예요. 5는 뭐냐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거기에다가 5만 붙여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식에 변할 수 있는 수는 요 두 개잖아. 5는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의 최소가 이거거든요. 거기다 5만 추가한 거니까 여기에 최소만 구하면 돼 이렇게. 거기다 5 추가되겠지. 5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계산해 보면 뭐냐? 2루트 4 더하기 5잖아. 그러면은 4 더하기 5는 9. 아까 생각했던 8이 아니라 9가 답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중요한 교과서 예제였는데요.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때는 웬만하면 한 번만 써라. 여러 번 썼을 때는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가지고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은 웬만하면 전개를 하면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리한 모양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유형도 해보죠. 뭐야 이거는? x가 1보다 클 때 뭐야 1보다 크면은 왼쪽은 양수 오른쪽도 1보다 크면 분모가 양수 되니까 양수 뭐야 양수 조건 최소값 구하시오. 양수 조건 최대 최소 뭐야 산술기하 평균인가? 의심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요걸 A, B로 놓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산술기하 평균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죠? 2배 루트 걔네 둘 곱한 거죠. x 마이너스 1분의 4x 뭐야 안 지워지잖아 x가 안 지워져. x가 안 지워지니까 좀 곤란하다 이런 거죠. 이게 숫자가 나와야지 이 식의 최소값을 얘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변형을 주는데요.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 천재적인 방법이 있어. 4 가로 열고 x 빼기 1을 쓰는 거죠. 네 맘대로. 그러면은 뒤에 뭐를 붙여주면 되냐? 4를 더해주면 똑같지. 이게 빼기 4니까 더하기 3 똑같잖아. 천재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걔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요. 2배 루트 얘네 둘을 산술기하 평균 쓰면은 4 x마일 곱하기 x마일 분의 1이니까 약분이 돼가지고 뒤에 4는 그냥 붙여주면 돼. 그러면 얼마예요? 2, 4 더하기 4 4 더하기 4는 8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값을 구하는 유형. 이 두 유형 모두 개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집에서 할까요? 지금 해봐. 안 돼. 해. 집에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는 내비 두고 이렇게 하라고. 3 갖다 먼저 x 플러스 1을 쓰세요. 그럼 얼마냐 이게? 그거까지 6이잖아. 그럼 빼기 6 하면 되지 뒤에다가. 플러스 5 네. 마이너스 6을 하면 그치. 그래서 이거 되는 거야. 네. 천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 이거 잘해야 돼.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평균 썼으면 얘랑 얘가 같을 때. 근데 A랑 B가 숫자로 안 나와요. 그냥 3A제곱은 12B제곱 3으로 나누면 A제곱은 4B제곱 A는 플러스 2B. 오케이. 잠깐만 숙제는 그거 16쪽에다가 여기 뒤에 연습 문제는 코시 슈퍼할츠 분수 말고 제외하고는 다 푸세요. 오케이. 고생이 많았습니다.